예, 3월 16일 토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는 조국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국 정말 저는 이 조국 지지율이 조국 정당을 찍겠다는 지지율이 뭐 20% 가까이 나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민주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재명에게 실망한 사람들 또 문재인 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 같은데 이 한때는 조국의 딸 조민을 비례대표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어제 발표된데 조민은 빠졌는데 그 대신 조민이 또 최근에 뭐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나 했죠. 저도 생각나는데 그 전에 서울대 뭐 국제인권법센터 거기서 뭐 인터넷 해서 뭐 자격증을 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다 안 했다가 그때 쟁점이 됐었죠. 그런데 거의 참석했다는 게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이번에 조민이 다른 사람 재판에 정인으로 가서 자기가 참석했다고 또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지금 이제 공익인권법센터입니다. 예. 서울대. 예. 조국이가 이제 소장을 하고. 당시에 소장을 하고. 그 밑에 그 사무국장 김모 씨가 있는데. 사무국장 이제 김모 씨가 정경심 재판에 정인 놓은 거예요. 정경심 재판에? 정인 나와가지고. 그때 조민이가 왔다. 이렇게 정언한 거죠. 근데 그게 위정으로 기소가 된. 이런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위정으로 기소가 된 그 재판이에요. 그 재판. 그 재판에서 이제 그 조민이를 정인으로 채택했는데 너 진짜 갔냐 안 갔냐 이거 물어보려고. 근데 조민이가 계속 정인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태료가 200만 원 놓은 거예요. 계속 그 출석을 안 하니까. 과태료 200 놓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조민이 갔잖아요. 그러면 조민이가 이제 그 정인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그 학생이 누군지를 밝혀낸 거예요. 그때 조민으로 지목됐다는 학생이 누군지 조민이 아니라는 것을. 그 학생을 이게 어떻게 찾았냐. 교복이잖아요. 금요일 날 2시니까. 고등학생이죠, 그때. 고등학생들이 다 금요일 2시는 학교 마치고 바로 교복 입고 오거든요. 그렇죠. 옷 갈아입고 올 시간이 없죠. 그런데 그 옷을 봤더니 옷이요. 어떤 놈이 이게 흰색 깃이 달린 셔츠. 흰색 깃이 달린 셔츠. 여학생들 뭐 많이 입죠. 그 다음에 이 검은색 계통에 어깨 패드가 달린 재킷. 그 사진이 나왔나? 그걸 확대해서 판독해본 거죠. 검장.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에 어느 학교, 다른 학교. 조민이는 한영외고 넣었잖아. 한영외고. 한영외고가 아니고 다른 고등학교에 교복을 입고 학생이 온 거예요. 그 학생을 검찰이 찾아서 그러고 조서를 다 받았어요. 자기가 왔다고. 요걸 딱 내미니까 조민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참석은 했습니다. 근데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는 모릅니다. 이러고 기억이 안 난다. 차라리 그 학교 교복 입고 갔다고 이야기하지 그래. 근데 그거는 한영외고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게 원래 이러더라고. 또 이게 그냥 바로 가면 너가 한영외고 교복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랬더니 원래 그런 행사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가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이러더라고. 아이고. 81분 동안 기억이 안 나 옷은. 가긴 갔어. 근데 가기는 갔대. 네, 갔는데 다른 건 몰라. 그냥 나 갔어. 그러면 이게 조민이 왔다고 해가지고 위정해가 김모 씨가 재판 중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민이도 위정이죠. 그렇죠. 갔다는 건 위정이잖아. 위정이죠. 위정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김용 재판에 대규모로 위정하고 교사를 했잖아. 네, 그렇죠. 이홍우라고 있잖아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앙센터 뭐. 그 사람이 이제 입을 다 열어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2명이 구속돼 있잖아. 구속이 돼 있다니까. 위정으로. 그럼 조민 구속시켜야지. 구속해야죠. 그래서 제가 조민을 이렇게 위정으로 구속 기소하라. 왜냐하면 김용 위정 교사도 구속하지 않냐. 이재명이도 위정 교사 구속하고 조민이는 명백하게 위정 맞잖아. 만약에 그 사목장 김모가 유죄가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 유죄가 나오면 조민이도 뭐 당연히 위정이잖아. 그렇죠. 조민 너 시집갈 생각하지 말고 빨리 교도소 네가 먼저 가. 아버지보다 먼저 들어가. 영장. 저는 이게 큰 죄입니다. 이게 남을 봐주려고 하는 위정이잖아. 그렇죠. 그 김모 씨 무죄를 받기 위한 의도적인 위정이잖아.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지. 이거는 이게 사법 정의에 엄청난 범죄입니다. 사법 정의에 반하는 거니까요. 미국 같으면요. 징역 7년에서 10년이야. 그 사법 방해죄. 저도 법 많이 알게 됐어요. 사법 방해죄. 우리나라는 사법 방해죄는 없지만 이런 게 사법 방해죄. 이거 저는 엄청난 게 범죄라고 보고요. 의도가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 자격이 명백하게 안 간 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빨리 이게 조민을 일고에 뭐 동정연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3월 22일 날 본재판도 선고하잖아요. 아, 그렇죠. 선고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반성한다 하면서도 또 그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어요. 아, 그때 검사가 예, 공소권을 남용했다. 예. 이런 게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때 그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고의 그 동정도 없이 그대로 일반 위정범처럼 구속영장 청구해서 기소하라. 네.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그래도 조민 같은 경우는 이제 1심, 2심을 또 거쳐야 되니까 조국보다 구속되더라도 늦게 되겠네. 아니 영장을 청구하라는 거지. 아, 영장을 기소할 때. 예. 구속영장을 청구. 실질 심사해라 이거죠. 예. 영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도 지금 보통 2심에서 그 대법원까지 나오는데 한 3개월 걸리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늦어도 4, 5개월. 4, 5개월. 그런데 이번에 4.10에서 조국이 이 공천을 받더라도 결국은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럼 5월 30일 전에는 설마 대법원이 그 선고는 안 하겠죠? 근데 이거 대법원에서 예. 원래는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죠. 할 게 원래는. 없어요. 예. 이게 뭐 별로 복잡한 쟁점이었거든요. 예. 너무 이게 늦춰주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빨리 이게 일반인하고 똑같이 원칙대로 이게 빨리 판단해주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중앙지검에 또 있죠. 예. 바로 이제 송철호 건으로 예. 또 수사받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이거 추가로 조국이는 추가로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조국이 지금 어제 비례대표 후보를 조국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조국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이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거고 나는 그거 관여 안 한다. 그런데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나도 뭐 비례대표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공천심사위원회를 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그 발표를 다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거기 가면 조국 자기뿐이 아니고 황우나 뭐 신장식, 박은정 이 전부 다 셀프 그 공천에 포함됐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거의 다 뭐 1심에서 3년, 2심에서 2년, 박은정 검사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죠. 신장식은 전과 사범 뭐 그런데 그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법조인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으로서. 한마디로 이제 이거 범죄 도피처, 예. 범인 도피처 예.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이거 범인 도피처인데 소도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소도 옛날에 뭐 제인들이 사만의 가면은 때. 사만 시대에. 근데 그때 소도는요. 예. 치외 법권이 있었죠. 예. 근데 조국당은 치외 법권이 없다. 없다. 예. 이 말은 조국당으로 도망가도 잡아올 수 있다. 사법 절차는 그대로 달린다. 예. 이 말은 조국당이 뭐 어떻게 되든 조국이는 4, 5개월 뒤에 교속하고 예. 황운하도 2심 끝나면 법정 구속하고 예. 원칙대로 박은정도 그대로 수사해서 영장 치든지 기소하고 뭐 이렇게 원칙대로 간다는 거죠. 예. 범인들이 모여든 범인 도피처는 맞는데 예. 소도처럼 치외 법권은 없고 우리 원칙적으로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조국 쪽에서 뭐 당선자를 낼 게 지금 거의 분명해져요. 분명해져서 뭐 10석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치기는 합치겠지만은 그래도 이 조국 세력이라는 게 조국계가 민주당 안에 들어가는 참 어처구니 없고 그리고 조국은 가서 2년 동안 살아야 되고 갔다 나오면은 피선거권 없어지고 자,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20대에서 지지율 0%예요. 뭐 전체 한 20% 가까이 하는데 20대가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30대도 그때 1%가 나왔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 20대, 30대들 아무래도 공정 뭐 이런 데 좀 민감해서 뭐 조민, 조원 이런 문제들이 좀 영향을 미쳤겠죠. 지금 이 조국이는요. 또 이제 20, 30대 청년들을 비하를 한 거예요. 예. 요즘 이게 20, 30대 청년들이 당분들의 스펙은 좋은데 정치에 관심이 없어 큰일이다. 정치에 무관심하다. 예. 이런 식으로 청년을 비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조국 20, 3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조국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지. 조국 너 불공정 예. 공정정의 상식에 반하는 거기에 청년들이 실망해서 조국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지 왜 정치에 관심이 없냐고 저는 청년들을 비한
이런 게 발언이고요. 예. 아마 이제 20, 30대 청년은 가장 정의, 공정, 상식 그렇죠. 여기에 목말라 있잖아요. 예. 근데 조국이가 워낙 그 편법, 불법, 탈법 이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조국이 좀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또 설전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급적 대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조국은 계속 한동훈을 물고 늘어지면서 최근에 뭐 한동훈 말한 거 가지고 너희들 쫄았지? 뭐 이런 정말 저는 그거 보고 정말 이 좀 천박하구나 뭐 그 좀 자기는 개그 친다고 개그 친 것 같은데 천박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한동훈에게 이 헌법 공부 좀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조국 항우나 방지법을 추진을 하니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반응한 건데 일단 조국 항우나 방지법을 뭘 의미를 한 거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제 그 비례인데 예, 예. 조국이나 황운하가 이게 곧 구속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게 구속이 예약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약됐죠. 그런데 예. 비례를 달았어. 그런데 그 선고대가 구속되면 예. 그 다음 사람이 또 승계해 버리잖아. 예.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례대표가 이원적이 상실되면은 그 다음 순번이 선결을 하는데 예. 그 상실되는 경우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몸이 아파서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사정으로 그만둘 수도 있는데 유죄 확정 판결로 그만두게 되면은 멈춘다. 그러니까. 뒤에서 선결 못한다. 이 법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더군다나 이거는 이게 처음부터 유죄 확정이 예약돼 있잖아요. 그렇죠. 실형.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걸 가지고 조국이 참 교묘합니다. 조국 법대 교수님이 한동훈 보고 이제 헌법 공부해라요. 그게 말이 되냐 승계 못하게 하는 게. 이래서 가지고. 한동훈도 서울법대 출신이고 조정욱 부영사도 서울법대 출신인데 그러면 서울법대 교수가 한 말이 맞지 않아요? 근데 찾아봤지. 조국 말은요. 예. 전부 이게 확인해가 헌법을 찾아봐야 돼요. 아, 예. 제가 헌법 교수한테도 몇 명 물어보고 예. 또 이게 찾아보니 예.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 헌법 41조입니다. 예. 비례에 대해서는요. 예. 딱 요거 한 조문밖에 없어요. 뭐냐면 41조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예.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서 이제 법률로 위임을 한 거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법으로 황운하법, 조국법을 만들든 안 만들든 그는 게 의회 입법군의 자유 입법 재량이다. 입법 재량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YTN 갔더니 또 조국이가 뭐 옛날 판례가 있잖아요. 예. 판례는 법률보다 한참 아래예요. 그렇죠. 판례는 헌법, 법률, 그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이잖아. 헌법, 그 법률, 밑에 명령, 조례, 판례입니다. 규칙. 아, 그래요? 저는 그 순서는 아는데 헌법, 법률, 명령, 아니 조례, 법률이 규칙. 우선입니까? 판례가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뭐 규칙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판례를 거기서 그건 법이 있는데. 거기서 다 그러니까 규정된 법이 없으면은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게 판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헌법에서 우리나라는 법률로 성문법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문법주의가 아니잖아요.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예, 법으로 이 정하면 조국 항우나 방지법을 만들면은 그러면은 판례를 찾아볼 필요도 없네. 그 그럼요.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법률이 우선인데 예. 헌법에 그게 뭐 성기한다는 조문이 있으면 안 되죠. 예. 헌법이 우선하니까. 예. 그런데 헌법에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헌법에 반하냐고. 이렇게 국민을 속인다니까 보통 쟤처럼 은밀하게 찾아가 따지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지. 에이 조국이야 서울법대 교수인데 법대 교수인데. 대충 뭐 헌법에 뭐 있겠지. 아니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 뭐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예. 이게 법을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훨씬 더 조국보다 100배는 법률 지식이 뛰어날 겁니다. 그 조국이 65년생, 우리 서 변호사님이 70년생, 예. 한동훈 장관이 73. 73년생, 73년생이죠. 예. 그럼 한동훈 장관은 조국 교수한테 그 수업을 들었을 가능성은 없나? 있죠. 있죠. 제가 이제 그 석사 때 제가 조국 서울법대 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들었을 수는 있는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워낙 시험이 재학중이 돼버려 가지고 유학 가서 안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 예, 제가 대학원 때 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쨌든 서울법대 조국 교수님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법 공부 좀 하라고. 지금 이게 옛날에 형법 교수가 형법도 정당방위 있잖아요. 예.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 착각을 내가 정당방인 줄 알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오상방이거든요. 맞아, 맞아. 이것도 몰라 사법고시 단골 나오거든요. 그때 논란됐었어요. 그러니까. 아, 맞아. 아니 형법도 모르는 분이 형법 교수하는데 헌법 하도 모르잖아. 근데 이 헌법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 헌법 교수 다 확인했으니까. 아니 저는 이 조국이 이 뭐 법을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교수해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사모펀드 그거 펀드 신경 써야지. 그 미국에는 아들 시험 대신 봐주려고 자 전화해서 너네 위에부터 나 아래부터 했지. 또 저 조민거 그 가짜 표창장 만든다고 교수 연구실에서 이거 오려 붙이게 하고 있었지.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정말 이 국민을 저도 속을 뻔했어요. 저도 헌법 공부 한동훈 장관 똑똑히 하시오. 딱 해서 내가 보니까 그래 이 사람은 그 교수 생활을 오래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으니까는 이 사람이 말이 맞겠지. 그런데 지금 그 학부생 석사 박사 과정까지 밟은 저도 로스쿨 교수했습니다. 그렇죠. 조조국 교수에게 깨졌습니다. 조조국 교수에게 깨졌습니다. 정말 너희들 쫄았지. 이 말도 정말 좀 천박하고. 지금 진짜요. 조국이하고 조민이가 쫄아 있습니다. 예. 조국이는 이제 당연히 뭐 원래 기각 때문에 바로 고소가니까 쫄아 있죠. 근데 조민이도 어제 위정해놓고 검사가 경고했거든요. 이거 기소돼 가지고 구속되거나 또 재판해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결혼 앞두고 엄청나게 조민이 쫄아 있습니다. 우리들 쫄았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우리들 쫄았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도 이 조국한테 또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해요. 슬슬. 이준석은 자기하고 뭐가 대척점 있는 사람은 뭐든지 막 시비를 걸거든요. 그래서 조국의 지지율이 이제 자기는 그냥 막 가라앉고 조국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까 또 조국을 또 향해서 또 도발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 한판 붙자는 식인데 뭐 정치 자영업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폄하를 했는데 거기 또 조국도 반박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별명이 지금 붙었어요. 3% 정당. 지금 이제 그 대표적으로 금태섭이가 3-4%. 그렇죠. 금태섭. 종로에서. 그다음에 그 양양자도 4%. 유호정 3%.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게 아마 어느 당 걸 뺏어오는지 지역마다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약간은 다른데 민주당 뿌리가 어디냐? 예. 금태섭이는 민주당 표 뺏어오겠지. 그렇죠. 양양자도 원래는 이게 뿌리는 그쪽입니다. 예. 근데 유호정도 마찬가지고. 유호정은 저인당.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간 사람이 3% 얻으면 그거는 이 보수층 표를 조금 뺏어갈 수 있고 뿌리에 따라서 뺏어가는데 근데 뭐 3% 4% 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영향이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정당이 지금 한 70개 돼요. 예. 등록한 게 70개입니다. 예. 근데 당은 2개밖에 없어요.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이 집권 여당이고 집권 나머지는 야당은 저끼리 표를 뺏어먹는 거예요. 전부 야당이지. 어차피 뭐 국민의힘을 찍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당이 이준석이 찍겠습니까? 그럼요. 뭐 크게 저는 영향이 없고 좌파 내에서 저끼리 나눠 먹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제 저쪽 표를 갉아먹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국회 진출할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준석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 들어간다고 했다는데 본인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생각을 했어요. 국민의힘에 남아가지고 비례대표 혹시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TK 대구 갈 수 있을까? 막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죠, 사실상. 그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면서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서 또 어떻게 이낙연 쪽에 가서 해가지고 또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또 그 6억 6천만 원 어떻게 됐어요, 참.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 그건 안 줄 건데 이준석의 운명은요. 정확히 웬만하면 실명 까는 걸 다 방송 원칙하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제가 약속을 했어요. 예. 이름 안 밝히고 그 뉴스만 내가 특종 하겠다고. 이준석 그 당을 제일 잘 아는 평론가가 제가 친한 평론가 있어요. 대충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 이준석이 근데 이번에 떨어질 걸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또. 자기가 떨어지면 유학을 가겠대. 화성을 해서 붙을 수는 없잖아. 3%. 그렇죠. 여론조사 안 놓지만 뭐 많이 놓아봤자 10% 미만 아니겠어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떨어지잖아. 그럼 이게 유학을 가는데 후계자가 누구냐? 그게 이기인이래. 이기인 경기도의원. 도의원을 사퇴할 때 이게 비례를 뭐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은 겁니다. 다만 출처는 안 밝혀. 그러니까 이제 한번 지켜보자고. 비례 2번을 누굴 주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비례 2번을 이기인을 주면 이준석이 떠나고 자기 대리를 남겨놓으려고. 그럼 이게 당이 두 쪽은 난다. 지금 걱정이다. 천하람하고는 사이가 틀어지고 벌써 다 틀어지고 이기인이가 자기 똘만인데 도의원을 사퇴했대. 이번에 그 탈당을 해서 그 이준석 당으로 가고 나서 도의원을 사퇴했나요? 도의원하고 월급이 얼마냐고. 뭐가 이게 엄청난 특혜 안 주고 사퇴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이기인을 우리가 몇 번 주냐면 지켜보자고요. 2번 주면 이거는 그 말이 맞잖아. 2번 줄지 뭐 4번 줄지 어떻게 됐지? 그러면 이게 이기인을 대리인으로 당을 맡겨놓고 자기는 이게 떨어지면 유학 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게 자기가 총선 끝나면 자기 설당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상한 세상에 설당이 완전히 없어져요. 오히려 조국이 부상이 되고 자기는 설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으로 가서 이 잠잠해질 때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아무런 이게 흔적도 없어져 버려 안 되니까 여기 이준석 당에 일본에 여성 가야 되니까 이번에 이기인을 앉혀서 이기인을 배지를 달게 해놓고 자기는 이제 이기인이 자기 대신 이제 영토 관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조그만 영토라도 그 구상. 지금 이게 이기인이가 비례로 가면요 난리 납니다. 전부 지역 출마했잖아. 그렇죠. 금태섭, 양양자, 이준석. 근데 이기인이도 당연히 지역 출마이 맞죠. 도의원이면. 맞잖아요. 자기 경기도에서 출마해야지. 근데 이기인이가 비례로 가는 걸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기인이 지금 이번에 공천 받았나? 말이 없네. 아직 없을 거예요. 비례 간다잖아요. 이것 때문에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천하람이하고 이준석이가. 왜 우리는 다 지역 가가 죽으면 그렇지. 이기인이가 배치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걸 한번 지켜보자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기인이가 도의원 비례로 간다? 근데 아직까지 지역구가 없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역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준석이 끝나고 나면 유학 간다잖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이게 출금해. 출금해야 되네. 출금해. 아니 무고죄 빨리 해야지. 출국 금지해야 된다. 이런 걸 출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도망갈 때. 무고죄 그거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놈이 이종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이준석 너부터 인마 출국 금지해야 돼. 그런데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네, 도망가버려. 진짜 도망가야지. 그러면 이준석이 대사로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준석이 이제 유학을 핑계로 도피하는. 그러면요 무고죄 있는 이게 도피네. 그럼요. 이종섭이 도피가 아니고. 그럼요. 이종섭 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다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고 지금 이종섭 그 호주 대사 전국 박무장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총선에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도피시켰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 우파 패널들이나 우파 국회의원들도 그냥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서 그냥 공수처에 입건이 돼 있는데 왜 대사를 시켰느냐. 나중에 총선 끝나고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급했다. 이렇게 또 비판대를 가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팩트도 다를 뿐더러 이게 치밀한 공수처, 제 좌파 공수처죠 지금. 완전히 문재인 때 만든 별로 할 일도 없이 그 월급만 받고 있는 그 공수처와 민주당과 MBC의 정치 공작이다. 자,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데 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세 가지로 이제 딱 우리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리. 자, 출국 금지를 보통은 이제 언제 하냐면 기소되면 많이 합니다. 기소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도망갈 가능성이 아주 많죠. 기소가 됐으니까. 주로 해놔야 돼요. 이제 재판 받아야 되는데 이제 도망가 버리니까. 그 재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아주 중범죄는 이제 수사 단계부터 하긴 하죠. 근데 지금 우리 고위직 수사가 많죠. 이번에 통계 조작으로 11명이 기소됐잖아.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실장들 해서 국토부 장관 김현미 포함해서 11명. 근데 그 중에 출국 금지 대상 아무도 없어요. 이재명이는 기소가 됐잖아. 그래도 검찰이 안 해. 재판 받고 수사도 받고 있고. 설마 이재명이 도망가겠냐. 대표인데. 조국이는 2심에 2년 받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요. 배 타고 밀항이라도 하겠어. 보통 사람이면. 근데 출국 금지 안 해. 송영길도 안 해. 제가 알기로 이게 이종섭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공세가. 왜 국방부 장관이 도망도 안 가는데 근데 고소장만 들으면 다 출금하느냐고요. 이종섭은 이제 검찰이 한 게 아니고 공수처에서 출금을 어디든지 했죠. 간에 출국 금지도 우리 그 권리 침해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종섭만 하느냐. 이걸 문제 삼아야 돼요. 1번. 자, 두 번째. 그럼 이게 출금을 했으면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지. 수사해야죠. 이게 9월 달에 고소돼서 작년에. 근데 올해
갑자기 1월 달에 출금하더니 그 최수건 상병 사건입니다. 해병대 예. 최수건 상병 사건. 예. 출금이 한 달간 유예하거든. 예. 계속 연장해. 근데 부르질 않아. 아니 그러면 한 달짜리 출금을 했으면 한 달 안에 불러야지. 그러니까 수사도 안 하면서 계속 연장해요. 예. 예, 이게 공수처. 공처가 수사를 안 하잖아요. 예, 예. 거리가 없죠. 하루만 끝나거든. 왜? 예, 예. 이재명이도 하루 수사 받았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출금해놓고 그럼 수사 안 하냐? 이걸 두 번째로 해야 돼. 이게 이제 공수처의 이유기네. 공수처 그렇죠. 이유. 출금을 한 것 자체 그리고 출금해놓고 왜 수사 안 하냐. 이게 이제 자, 세 공수처. 번째. 예. 세 번째. 바로 이제 MBC. 네. 출국 금지는 문제 이종섭도 MBC. 몰라. 예. 옛날에 김학사 맞아 당사는 몰라. 아, 당사자. 공항 가서 돌아와.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적이 있어요. 공항 가서 뭐 출국 심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 출국 금지가 됐다고 떠가지고 네.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종섭도 몰라. 네. 윤석열 대통령도 몰라. 법무부 장관도 몰라. 네. 그럼 이게 출입국 공수처에 한 사람만 알아. 그렇죠.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알겠지. 자, 근데 MBC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취재력이 뛰어난 이게 M 유착이다. 공M 유착, 공수처 MBC 유착. 예. 예. MBC 매국 막장 이 민주당 이종대 방송이 공처가 이게 바로 공무상 비밀 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유착이에요. 예. 민주당하고 MBC하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민주당도 이 사실을 신속하게 뭐 논평되고 막 했잖아요. MBC하고 보도하고 발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공처가 민변 공수처거든. 예. 다 나갔어. 똑똑한 사람들은 아. 이미 다 사표는 나갔다니까. 민변 출신들 그때 쫙 들어갔죠. 그렇죠. 예. 그 공수잖아요. 예. 이게 세 가지 문제고. 예. 공엠민 정치공작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그래 네 개로 합시다. 제가 세 개 전문인데 예. 하나만 더 하면 자 도망갔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해찬이가 나서가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다. 이랬죠. 그래서 제가 근데 오늘 YTN 가가지고 노래 한 곡 불렀잖아. 아. 제가 이게 노래 잘 안 부르는데 음치라서 예. 여기서도 한번 불러보시죠. 노래 있잖아. 그런 노래 있죠. 예.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공수처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예.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달려갈 거야. 아니 이종섭 대사 그랬잖아. 공수처가 부르면 10시간에 와 반나절. 예. 무조건 오겠다잖아. 예. 도망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대사가 뭘 도망을 가. 예. 이해전 지금 도망간 사람이 하나 있어. 이 중에 하나 있어. 아, 지금 완전 도망간 사람? 예. 누구죠? 추미애 아들. 추미애 아들. 안 와. 검찰이 소환하는데 추미애 아들만 딱 구속하면 추미애도 구속되거든. 특혜 휴가. 야 선거 때까지 도망가 버린 것 같아. 아, 그래요? 안도 터키로 와서 터키. 튀르키예. 트리키에. 튀르키예 가가지고 예. 소환했는데 안 와. 출금해놨어야 되는 거. 이런 걸 출금하면 도망간 놈. 추미애 아들. 추미애 아들이 수사하면 바로 추미애잖아 기소. 그거 뭐 선거했을 때 빨리 배지를 달아야지 방어가 되니까 선거 후에 돌아와 이렇게 되겠네. 선거 후에도 안 올 수도 있지. 예. 돌아오면 이게 국무 이탈은 구속이거든. 예. 타령이다 타령. 예. 근데 그걸 왜 거기는 왜 그러면 그 출금을 안 했어요, 그래? 추미애 아들이 설마 도망가게 생각이 보통 안 합니다. 보통 안 해요. 예. 따라서 이 추미애 아들이 도망친 거고 예. 이종섭 호주대사는 언제든지 무조건 오겠다는 거 아니야. 부르면 하루 만에. 이게 네 번째. 예. 요거 네 가지만 딱 저희가 확실하게 팩트 법리를 알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종욱의 법대로 사상 처음으로 서종욱 변호사의 노래 솜씨를 약간 반가락 정도 들어봤습니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욕거리만. 공수처가 부르면. 예. 이종섭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종섭도 뭐 소환을 하면은 즉각 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거나 뭐 한국에 있는 거나 뭐 비행기 시간 뭐 9시간 반 걸린다는데 뭐 서울에서 소환해도 뭐 날짜 조정하면 며칠 걸리잖아요. 자, 하나만 더. 예. 네 개인데 하나만 더. 예. 다섯 번째. 네. 좌파들이 하다 이종섭이 욕하길래 예. 야 너가 무죄 추정어치 어디 가서 맨날 떠들게 무죄 추정. 야 이종섭은 유죄야? 말도 안 되는 고속거리 아닙니까 이게. 외압도 아닌데.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는 게 보세요. 논리적으로. 네. 자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네. 저는 있으면 정당한 지지잖아. 그렇죠. 권한이 없으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안 돼. 그렇죠. 직권이 있어야 직권남용이 되지. 그렇죠. 그게 양성태 판결이야 이번에. 예, 맞아요. 판사한테 개입 못하니까 직권은 안 되잖아. 이래도 저래도 안 돼. 권한이 있으면 정당한 지위고 권한이 없으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무죄 추정 원칙은 왜 이종섭한테 적용 안 되냐? 이렇게 반겨야 됩니다. 그렇네. 무죄 추정 원칙. 예, 무죄 추정. 어제 조국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보니까는
아니 어떻게 YTN 똑같은 YTN이 오늘 서정욱 변호사 출연하셨던 그 YTN인데 그 여성 앵커가 아니 그 징역 그 2년 받고 이제 대법원만 남아 있고 항유나도 1년 받고 지금 2심 대법원 하면은 항우나 3년. 3년 받고 2년 받고 3년 받고 1심에서 항우나 1심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정치를 하고 배치를 다 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종섭은 그러면 자기는 2년 항소심에 2년 받고 이종섭은 고소 단계 아무것도 아닌 고소입니다. 정치 고소 가까사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의 법대로 사상 처음으로 서정욱 변호사의 노래 소리를 끝으로 2부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